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보다가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토지 보상금 152억 원, 건물 보상금 28억 원, 총 보상금 180억 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0이 몇 개지? 180억이라고. 내 나이 78. 평생 살아온 남대문 근처 작은 한옥이 프리미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며칠 전 이웃 박 씨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더 무서워. 돈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특히 며느리들이 제일 무서워.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고 독살하는 년들도 있다고. 혹시 내 자식들도 그럴까? 아니, 특히 며느리들이? 그 순간 새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첫째 태호와 그의 아내 수영. 수영이는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며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야 해요 라고 남편한테 속삭이던 여자였어요. IT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둘째 성우와 그의 아내 미정. 미정이는 더 노골적이었죠. 언제까지 그 낡은 집에 혼자 사실 거예요? 그거 팔아서 작은 아파트 가시면 많이 남을 텐데. 그리고 실직 상태인 막내 준호와 그의 아내 지영. 지영이만이 그나마 착했지만 180억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요즘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수십억 상속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심지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일까지. 할머니, 오늘도 혼자 저녁 드세요? 옆집 젊은 부부가 매일 저녁 확인하러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를 물어봤을까요? 지난주에도 태호 아내 수영이가 전화해서는 어머니 건강하시죠? 아, 맞다. 태호가 의료진 회식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못 가요라며 핑계만 댔어요. 성우 아내 미정이는 더했어요. 어머니, 혹시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1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게요 라며 마치 자선사업하는 듯 말했죠.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식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막내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아, 엄마 괜찮으시면 다행이고요. 저 지금 면접 가야 해서.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자식들은 모두 바쁘고 나는 혼자였어요.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좁은 골목에서 아들 셋을 키워낸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자식들이 내 재산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특히 며느리들은? 수영이는 평소에도 어머니 명품백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다른 의사 부인들은 다 있는데 라며 노골적으로 요구했어요. 미정이는 더 심했죠. 어머니, 저희 해외여행 가는데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어차피 돈 쓸 곳도 없으시잖아요. 라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지영이만이 그나마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집이 좁아도 괜찮으시죠? 라며 착한 모습을 보였지만 180억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을 나눠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과연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옥자야,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특히 며느리들은 더 그래.
조심해야 해. 새벽부터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제사 때 입던 것으로 소매 끝이 약간 해져 있고 색깔도 바랜 옷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입고 나가지 않을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마치 도움이 절실한 가난한 노파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지금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에는 가짜 병원 진단서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심장병 진단서를 프린터로 출력해서 병원 도장까지 위조했어요. 물론 불법이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증 심장질환, 수술비 3천만 원 필요. 가짜 진단서를 보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이걸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는 거죠. 이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순간 불안했지만 180억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했어요. 거울을 다시 한번 보니 정말 불쌍한 노인 같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은 한복, 그리고 떨리는 손까지. 완벽한 연기였죠. 휴대폰을 꺼내 첫째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야, 엄마야. 오늘 시간 좀 낼 수 있니?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수술 준비 중인데. 엄마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꼭 만나야겠어. 아, 알겠어요. 그럼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확인해야 할 일이었어요. 18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과연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특히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수영이와 미정이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보상금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80억? 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누가 돈에 눈이 멀고 누가 진짜 효자일까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내 인생 마지막 도박이야. 첫 번째 대상은 대학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일하는 첫째 아들 태호였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이 녀석은 항상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얼굴을 비쳤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아들이 따뜻하게 맞아줄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를 올려다보니 목이 아팠습니다. 42층짜리 고급 아파트, 내 첫째 아들이 사는 곳이에요. 경비실에서 방문 신고를 하는데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초라한 차림새 때문인지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죠. 38층의 태호 씨한테 가시는 거죠? 미리 연락하셨나요? 아들인데 연락 안 하고 와도 되죠? 그래도 요즘은 미리 연락하시는 게. 경비원의 시선이 차갑더군요. 마치 이런 초라한 사람이 이 고급 아파트에 왜 왔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는 길이었거든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첫째 며느리 수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어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수영아, 태호 있니? 남편은 수술 중이에요. 어머니,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입고 오셨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첫 마디부터 가슴이 찔렸어요. 내 차림새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을 걱정하는 거였거든요.
수영아,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 네. 일단 들어오세요. 그런데 빨리 좀 해주세요. 저 곧 필라테스 수업 가야 해서 거실로 들어서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 값비싼 명품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TV 옆에는 수영이의 명품백들이 진열되어 있었고요. 어머니, 거기 앉으세요. 아, 그 소파 말고 저기 의자예요. 그 소파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거라 비싸거든요. 수영이는 나를 구석진 딱딱한 의자에 앉혔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수영아,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그제야 수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더 역력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태호한테 말해보세요. 저는 의학 얘기 잘 몰라서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수영이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마치 돈 달라는 거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3천만 원이요? 어머니, 요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저희도 대출금 이자만 월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사교육비, 제 골프 레슨비까지. 수영이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돈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수영아, 내가 어제 산 그 명품백은 얼마였니? 그건 다른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수영이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 명품백이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나도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가 얼마신데 그런 큰 수술을 받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 말은 어차피 나이 드시면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수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내가 키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그럼 돈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니? 네. 저희도 빠듯해서요. 아, 그냥 5만 원 정도는 드릴게요. 병원비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택시비 정도는 되겠죠? 수영이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내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가 들어오는 모양이었어요. 여보, 누구 왔어? 어머니가 오셨어요. 돈 달라고. 수영이가 남편에게 귓속말하듯 말했지만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태호야, 엄마가 심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3천만 원이 필요해서. 3천만 원이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애들 학원비만 월 300만 원이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고. 태호도 아내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벽을 치는 거죠. 아들아, 그래도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머니, 제가 의사니까 알겠는데 그 나이에 심장 수술은 위험해요. 성공률도 높지 않고 차라리 약물 치료로 버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태호마저 수술을 포기하라고 하는군요. 며느리와 한 통속이었어요. 그럼 돈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러더니 태호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손에 쥐어줬어요. 이걸로 일단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저희는 정말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집이 너무 외로우시면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좋은 곳들 많거든요.
수영이가 덧붙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였거든요. 10만 원. 겨우 10만 원을 주면서 요양원 얘기까지. 내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외식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수영이가 시계를 보며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태우와 수영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참, 어머니도 갑자기 와서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 맞아. 우리도 바쁜데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문을 닫고 나오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둘째는 다를까? 아니면 똑같은 실망을 안겨줄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180억의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봐야 했으니까요. 첫째 집을 나와 지하철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손에 쥔 10만 원이 마치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만 원이라니요. 게다가 요양원 얘기까지.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둘째 아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강남구 역삼동으로 향했습니다. IT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둘째 아들 성우가 있는 곳이에요. 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성우는 좀 다를 거야. 사업가니까 사람 사정을 더 잘 알고 형보다는 마음이 따뜻할 거야. 하지만 성우 아내 미정이를 생각하니 걱정이 됐어요. 그 여자는 평소에도 어머니, 언제까지 그 낡은 집에서 혼자 사실 거예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거든요. IT 회사가 입주한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드림테크 코리아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로비에서 방문 신고를 하니 직원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성우 대표님과 어떤 관계세요? 어머니인데요. 아, 네. 그런데 대표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신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직원이 내 초라한 모습을 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이런 사람이 대표 어머니일까 하는 눈빛이었죠. 15분을 기다린 후에야 성우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성우의 첫 마디도 반갑다는 게 아니라 당황스럽다는 어조였어요. 성우야,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되겠니? 아, 네. 들어오세요. 하지만 30분 후에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대형 모니터들과 깔끔한 책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어요. 어머니, 요즘 IT 업계가 정말 어려워요. 스타트업 투자 받기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시작부터 하소연이었어요.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미정이가 들어왔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정이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마치 귀찮은 손님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미정아, 안녕. 어머니, 그런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미정이는 노골적으로 내 차림새를 비난했어요. 첫째 며느리 수영이보다 더 직설적이었죠. 성우야,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야.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성우가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회사월 운영비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직원 급여까지 하면 정말 빠듯해요.
미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큰 돈은 정말 어려워요. 저희도 이번에 강남 아파트 계약하느라 전 재산을 투자했거든요. 그럼 조금이라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정이가 갑자기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나이가 78이시잖아요. 그 나이에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수술 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술 받으신들 몇 년이나 더 사실 건데요. 그 돈으로 저희 아이들 교육비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미정이의 말에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아내 말이 맞아요. 형한테 가보세요. 의사니까 저보다는 사정이 나을 텐데요. 아까 형한테 갔다 왔는데 10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럼 형도 어려우신가 보네요. 성우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서 돈 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체면이 있거든요. 체면?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어머니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표님, 어머니가 저렇게 초라하시네라고 수군거릴 게 뻔하잖아요. 미정이의 독설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저희도 자주 안부 못 여쭤봐서 늘 신경 쓰이거든요. 요양원? 네,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곳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성우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네요. 수술비랑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수술비로 3천만 원 쓰실 바에는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정이가 마치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듯 말했어요. 그럼 돈은 못 도와주겠다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여유가 없어서. 그러더니 성우가 책상 서랍에서 5만 원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걸로 일단 택시 타고 가세요. 정말 죄송해요. 5만 원. 첫째보다 더 적게 주는군요. 어머니, 그리고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어요. 특히 그런 차림으로는 좀 곤란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5만 원. 점점 더 적어지는군요. 한참을 기다려봤지만 성우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일을 시작했어요. 미정이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죠.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네, 조심히 가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 요양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미정이가 마지막까지 요양원 얘기를 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두 아들 모두 냉정했어요. 아니, 냉정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했습니다. 정말 내가 돈이 없으면 이렇게 홀대받는 존재였나요? 게다가 며느리들은 노골적으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하지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었어요. 막내 준호와 지영이만이 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막내가 사는 동네로 향하면서 간절히 바랐어요. 준호만큼은 다를 거야. 지영이만큼은 다를 거야. 과연 막내 부부는 형들과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실망을 안겨줄까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뒤돌아봤더니 성우와 미정이가 창문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 드디어 갔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손에 쥔 5만 원을 보니 더욱 서글펐어요. 180억의 주인을 가려내는 이 게임이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둘째 집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먹먹했어요. 두 아들과 며느리들 모두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와 지영이만큼은 달랐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장 순하고 착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막내가 사는 마포구의 작은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며 기대감이 커졌어요. 준호만큼은 분명 다를 거야. 지영이도 착한 아이니까. 내 마지막 희망이야. 드디어 막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빌라의 1층이었어요. 다른 형들 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곳이었죠. 딩동.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더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준호가 나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죠. 준호야,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맥주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형들 집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죠. 언니, 누구세요? 안방에서 막내 며느리 지영이 나왔는데 그녀도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울었나 봐요. 지영아, 안녕. 어머니,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뭔가 부부싸움이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구나.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무슨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야. 이래저래 3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자 준호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다음 달이면 실직자가 될 판이라고요. 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당장 이사 나갈 돈도 없어요. 보증금 떼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들한테 가보세요. 저희보다는 형들이 사정이 나을 텐데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까 형들한테 갔다 왔는데. 얼마 줬어요? 큰형은 10만 원, 둘째 형은 5만 원. 순간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10만 원? 5만 원? 그 돈 많은 놈들이? 준호가 벌떡 일어서더니 소리쳤어요. 아, 정말 화나네. 형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어머니한테는 그것밖에 안 줘요? 지영이가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옆집에서 들어. 들으면 어때? 정말 형들이 너무하네. 특히 형수들은 더 심하고. 준호가 분노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큰형수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뭘로 보는데요? 그리고 둘째 형수는 더해. 항상 어머니 뒷담화만 하잖아요. 준호야, 그만해. 안 해요. 정말 화나서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고작 그것밖에 안 줘? 그러더니 준호가 다시 맥주를 따라 마시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세 아들 모두가 나를 외면했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였나요?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오려는데 현관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저희도 막막해서. 하지만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을 나와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아들 모두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준호가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선 준호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골목길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말이에요. 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돈 얘기나 하고. 준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어요. 이거 저희 적금 통장이에요.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이걸로 검사부터 받으세요. 나는 그 통장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준호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준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 잃으면 끝이에요. 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지영이도 일자리 구하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뒤에서 지영이 뛰어왔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당장 병원 가세요. 치료비도 저희가 마련할게요. 지영이 내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좁지만 정성껏 모실게요. 수술 끝날 때까지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두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가진 게 없어도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형들한테도 다시 가봐요. 제가 같이 가서 사정해 볼게요. 아니면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준호야, 그만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착한 아이들을 더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준호와 지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걸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뭐라고요? 이건 우리 살던 집 도시개발 보상금 계약서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준호와 지영의 입이 벌어졌어요. 18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나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없을 때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말이다.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하지만 준호는 달랐어요. 갑자기 화가 난 표정이 되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가 모셔야 할 뿐이에요.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준호의 분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일까요? 18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벌어질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쉽게 화를 풀지 않았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지영이 준호를 말렸어요. 여보, 그만해.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첫째 태호가 비싼 외제차에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태호가 헐떡거리며 다가오더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죠?
180억이라고 써 있는데. 형,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미정이가 카톡으로 알려줬어. 어머니가 준호네 집에 계신다고. 그 순간 태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더니 내 양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180억이라니, 이건 대박이잖아요. 나는 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아까는 10만 원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니? 아,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했어요. 병원 의료 장비 투자에 일시적으로 묶여 있는 돈이 많아서요. 그때 태호 뒤에서 수영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도 서류를 보자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180억이에요? 저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수영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어요. 아까 그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일단 저희 차에 타세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그 순간 또 다른 차가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둘째 성우였습니다. 택시에서 뛰어내리며 기사에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돈 더 줄게요. 성우 뒤에서 미정이도 내렸는데 둘 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180억이에요? 이건 로또보다 대박이네요. 미정이의 눈에서 탐욕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바뀌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저희가 완벽하게 모실게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제가 장남이고 집도 가장 크고 경제력도. 형이 뭐라고 해요? 성우가 발끈했어요. 형은 아까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면서 10만 원 던져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수영이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안 알아봤던 거예요. 미정이도 합세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진짜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거부이실 줄이야. 두 형제와 며느리들이 서로 앞다투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태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당장 세무사 연결해 드릴게요. 상속세 절약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하고. 성우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회계사가 있어요. 세금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수영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집 방 하나를 어머니 전용으로 꾸며드릴게요. 마사지 의자도 사드리고 최고급 침대도. 미정이가 지지 않겠다며 끼어들었어요. 저희 회사 건물 꼭대기층에 펜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세요. 전망도 끝내주고. 준호가 형들을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태호가 준호를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180억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수영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이런 큰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해요. 혹시 치매 같은 거라도 오시면. 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제 말은 나이가 드시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재산 관리를 맡겨두시는 게.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두 며느리가 은근슬쩍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으려는 속셈이 보였어요. 태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3등분하면 한 명당 60억씩이네요. 어머니, 이걸로 저희 모두 완전히 인생 역전이에요.
성우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60억이면 IT 회사 10개도 낼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그때 수영이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은 작성하셨어요? 유언장? 네, 이런 큰 재산이 있으시면 미리 유언장을 써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분쟁 생기지 않게. 미정이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두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내가 언제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며느리들의 말을 듣고 폭발했어요. 형수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수영이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야.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닥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돈 앞에서 정말 추해지는군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태호가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너희가 뭘로 어머니를 모셔? 실직자 주제에. 미정이가 악독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180억 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해요.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돈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수영이가 코웃음 쳤어요. 진심? 180억 앞에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때 태호가 갑자기 무서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돈 관리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후견인? 네, 어머니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그게 안전해요. 혹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보니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어요. 과연 이 천문학적 금액을 둘러싼 가족의 갈등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때 준호가 내 앞을 막아섰어요.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추해요.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태호가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추하다고? 180억 앞에서 현실적인 거지. 너희가 뭘로 어머니를 모셔? 실직자 주제에. 그때 수영이가 갑자기 독설을 퍼부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너희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잖아. 180억이라니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잖아. 형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미정이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뭐, 우리가 틀렸어? 솔직히 인정해. 너희도 돈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머니가 안전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안전? 웃기지 마. 180억 앞에서 안전 타령이야? 수영이가 더욱 독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현실을 봐. 너희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해서 뭘 해줄 수 있어? 그 좁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드려? 형수? 사실을 말하는 거야. 어머니 같은 분은 고급 요양원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셔야 해. 그때 태호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리면 준호는 도박 빚이 있어요. 뭐라고? 나는 깜짝 놀라 준호를 바라봤어요.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대출받아서 날린 거 알고 있어. 2천만 원.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투자였어요. 성우가 거들었어요. 투자? 도박이지. 그러니까 준호한테 180억을 맡기면 안 돼요. 미정이가 악독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도박꾼한테 그런 큰 돈을 맡길 수는 없죠.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그건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게 변명이 돼? 수영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 태호가 더욱 충격적인 폭로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준호는 지영이한테 맞고 살아요. 뭐? 집에서 지영이가 준호를 때려요. 이웃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영이가 발끈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준호 등에 멍 자국 있는 거 봤어. 성우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지영이가 성격이 급해서 유명해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겠어요? 미정이가 추가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지영이는 어머니 뒷담화 엄청 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나 이런 말까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영이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믿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지만 수영이가 더욱 치명적인 말을 했어요. 작년 추석 때 내가 직접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집이라도 물려받을 텐데라고. 그건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착하다고 생각했던 막내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때 준호가 폭발했어요. 형들, 그만해요. 거짓말 그만하고. 거짓말? 사실이야. 태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너희는 어머니 생신 때도 안 왔잖아. 우리는 그래도 선물이라도 했는데. 성우가 거들었어요. 맞아. 어머니 칠순 때도 안 왔으면서 무슨 효자 행세야? 미정이가 독설을 퍼부었어요. 지영이는 시어머니 병원비도 아깝다고 했잖아. 그 돈으로 우리의 학원비나 내자고. 안 그랬어요. 지영이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영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준호는 어머니 집에 새든 놈들 전세금 빼먹었잖아. 500만 원. 그건 급해서. 준호가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게 탄로났어요. 나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막내 부부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태호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준호한테는 절대 돈을 맡기면 안 돼요. 성우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 해요. 그때 수영이가 더욱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노인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재산관리 전문가죠. 무슨 소리야?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미정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야 안전해요. 혹시 어머니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나는 화가 났어요. 내가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무슨 소리야? 태호가 교묘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180억이라는 큰 돈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성우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어요. 상속세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수영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상속세율이 50%예요. 90억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미정이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리 증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이 훨씬 적어요. 그럼 지금 돈을 나눠주라는 소리야? 태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명의만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 사용하시고. 성우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야 세금도 절약하고 나중에 분쟁도 없어요. 수영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니, 내일 당장 공증사무소에 가요. 빨리 처리해야 해요. 미정이도 재촉했어요. 맞아요. 늦어지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끔찍했어요. 돈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였어요. 준호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어요. 형들, 이러면 안 돼요. 어머니를 이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호와 성우는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누가 진짜 자식인지 확실히 보여줄 때가 왔어요. 그만해. 내가 목청껏 외치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태호와 성우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눈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망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180억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태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흥분했지만 이 정도 큰 돈이면 당연히 어머니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야? 내 말에 태호와 성우, 수영이와 미정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됐어요. 아까 내가 3천만 원 수술비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니? 하나는 10만 원 던져주고 하나는 5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잖아. 성우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어머니, 그때는 정말 저희도 몰랐어서 180억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뭐, 그때는 착하게 굴었겠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요. 너희는 가난한 어머니는 버리고 부자 어머니만 모시고 싶은 거구나. 그때 수영이가 더욱 악독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가 78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는 게 맞나요? 수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그 돈 다 사기꾼들한테 털릴 거예요. 미정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관리해 드리는 게 안전해요. 태호가 교묘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거죠. 후견인? 네, 어머니께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우가 거들었어요. 그게 안전해요. 요즘 노인들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준호가 분노로 떨리며 소리쳤어요. 형들, 정말 너무해요. 어머니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거예요? 수영이가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조용히 해. 실직자 주제에 무슨 발언권이 있어? 미정이가 더욱 독설을 퍼부었어요. 그러게요. 도박으로 2천만 원 날린 사람이 뭔 소리예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니를 돈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진심? 180억 앞에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그때 수영이가 치명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준호가 어머니를 속인 게 있어요. 뭘 속였다고? 준호가 말하지 않았겠지만 작년에 어머니 집 전세금을 몰래 빼먹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빌린 거였어요. 빌렸다고? 허락도 안 받고 500만 원을? 미정이가 거들었어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다 날렸잖아요. 하지만 그때 지영이가 울면서 진실을 말했어요. 그건 저희 아기 수술비 때문이었어요. 아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한테 아기가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태어났어요. 수술비가 급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몰래 빌린 거였어요.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됐니? 수술했지만 결국 지영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어요. 나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막내 부부가 그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다니. 하지만 수영이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남의 돈 훔친 건 사실이잖아요. 미정이도 거들었어요. 도둑은 도둑이에요. 그때 준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태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명하지 마. 어쨌든 돈을 훔친 건 사실이야. 성우가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준호한테는 절대 180억을 맡기면 안 돼요. 그때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모든 사람들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건 내가 어제 작성한 유언장이야. 순간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 180억은 준호와 지영에게 모두 상속한다. 태호와 성고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요? 맞아.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수영이가 울상이 되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돈 냄새만 맡으면 달려드는 게 자식이야? 미정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무슨 상속 타령이야? 나는 미정이를 노려봤어요.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액은 정말 필요 없어요. 형들하고 나눠서. 절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희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이런 큰 돈을. 받아라.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태호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180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다니.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정신 나갔다고? 태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영원히. 내 말에 태호와 성우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준호야, 엄마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고 싶어. 좁아도 상관없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돼. 태호와 성우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이런 큰 돈이 필요 없어요. 준호야,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지영이도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과분해요.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얘들아, 이제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자. 1년 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180억으로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준호와 지영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지영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잠을 깨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준호는 새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지영도 아이 옷 만드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고맙다, 지영아.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준호와 지영의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면 병원 가실까요? 괜찮다, 준호야.
너희들 있으니까 아픈 것도 안 아파.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문을 열어보니 태호와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두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형들, 어떻게 오셨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 들어가도 되니? 나는 거실로 나왔어요. 두 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왔니?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성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반성?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반성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태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온 거예요. 돈은 상관없어요. 성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바뀔게요. 다시 기회만 주세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 뒤에서 수영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이의 모습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수영이도 왔구나. 네, 어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수영이가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혼했어요. 뭐? 태호가 1년 전 그 일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태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성우 뒤에서도 미정이가 나타났어요. 그녀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도, 저희도 이혼 직전이에요. 그날 일로 성우가 너무 자책하고 있어서 성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니.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년 만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준호가 나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니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때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까요?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태호와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해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태호와 성우도 자주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바쁘다는 핑계 대신 시간을 내서 말이에요. 태호는 병원 이야기를 해주고 성우는 회사 근황을 알려줬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아들이 모두 모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나는 세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어머니,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차린 저녁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수영이와 미정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수영이와 미정이도 그 아이들이 정말 변했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나는 관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저희가 더 노력할게요. 자식의 진심보다 값진 재산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내 남은 시간은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180억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았어요.